안녕하세요.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역시나 이번 학기 내내 위대전 페이지지기를 맡고 있는 아나운서 황정현입니다. 오늘도 저희를 방문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은 최근에 급격하게 우울증에 빠지신 분입니다. 누가, 뭐가 그를 슬프게 만들었는지 바로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위대전 페이지지기님. 저는 요즘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어쩜 저한테 이런 일들이 몰아치는지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열흘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1년 넘게 만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대체 뭐 때문에 헤어진진 모르겠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 헤어진. 뭐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분위기나 바꿔볼까? 머리도 단발로 확 잘랐는데 거울을 아무리 봐도 이전이 나은 것 같고요. 거기에 요즘 대학교 축제 기간이잖아요. 솔로도 됐겠다. 이번에 좀 놀아볼까? 라는 마음으로 즐기다가 발을 삐끗해서 발목이 부은 거 있죠? 물리치료를 받는 신세가 됐답니다. 제가 너무 징징댔나요? 요즘 이렇답니다. 어떻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요? 너무 우울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씀해주신 게 정말 공감되는 사연입니다.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닥쳤군요. 학우분에게 들려드릴 말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가져왔습니다. 찰리 채플린의 말입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찰리 채플린, 그가 준 웃음의 양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텐데요. 그랬던 그는 오히려 웃을 수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난으로 힘들었던 찰리 채플린은 9살이 되기 전까지 2번이나 고아원에 보내졌습니다. 14살이 되었을 땐 그의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수용되었고요. 저는 수억 원의 자산가의 기부금 1억 원보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간 분식집 아주머니의 1,000만 원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울한 유년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계인들을 웃게 해준 배우가 바로 찰리 채플린인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말,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Whenever I sneeze, let there be cuckoos. A lark and a dove.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가정 형편이 급격하게 어려워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아쳤죠. 지금은 좀 나아진 상태인데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어린 내가 그렇게 힘든 시기도 견뎠는데 앞으로 뭘 못하겠어? 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꿋꿋이 이겨낼 거다 라는 의지가 생긴 거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준 배우 찰리 채플린의 말을 잊지 말아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A lark and a dove, but first of all, please let there be love. 아이유의 잼잼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바로 들어봐야겠죠? 떠나고 싶은 청춘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대학생의 고참이 되어가는 대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하루하루는 되게 안 가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훌쩍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죠. 이번 학기도 벌써 5월 말이구나. 이제 기말고사만 보면 1학기가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에 요즘 싱숭생숭합니다. 그래서 요즘 방학에 뭘 할지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역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여행입니다. 저는 놀러 다니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국내 여행을 자주 다녔죠. 저는 서울에 사는데요. 동네 친구들하고 놀러 간 것만 생각해도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충청도까지 전국 방방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혼자서 내일로 여행도 다녀왔는데요. 2학년 여름방학에 일주일 동안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 저에게 유럽 배낭여행은 꼭 이뤄야만 하는 임무 같은 건데요. 2학년 겨울방학 때 가려고 했으나 대외활동을 하다가 시기를 놓쳐버렸고요. 올해 겨울방학에도 갈까 하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로 일하게 돼요. 혹시 시기가 겹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쉽사리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있죠. 과연 저는 이번 생에 유럽 배낭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와, 여행. 저도 여행 진짜 좋아합니다. 국내 여행은 저도 내일로도 갔다 왔고 친구들과 간단하게 1박 2일 혹은 2박 3일 정도로 자주 가는 편이고요. 하지만 저도 역시 해외로 배낭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회사 다니는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항상 저에게 대학교 졸업하면 한 달 정도 시간을 내는 게 정말 힘드니까 해외 배낭여행은 지금 꼭 가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 하면서도 일주일 정도 가능하니까 멀리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길게 가는 건 꼭 대학생 때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머릿속 한켠에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서 이번 사연이 정말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아마 학우 여러분 중에서도 해외 배낭여행 간다 해놓고 맨날 못 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 포함한 우리를 위한 말입니다. 파울로 코엘류. 여행은 언제나 돈의 문제가 아니고 용기의 문제다. 파울로 코엘류. 그는 연금술사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로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전 세계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번역되었고 6,500만 부 이상 팔린 연금술사의 저자이죠. 그는 여행을 많이 다닌 것으로 유명한데요. 파울로 코엘류는 대학을 중퇴하고 남아메리카와 멕시코, 북아프리카, 유럽 등지를 여행했다고 합니다. 1986년 옛 에스파냐인들의 순례길인 산티아고의 길을 따라 걷고 1년 후에 순례 여행을 출판하기도 했죠. 1988년 연금술사가 출간되기 이전에 그는 세계 각곳을 누비고 다닌 겁니다. 심지어 그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4가지 이야기만이 존재한다. 2사람의 사랑 이야기, 3사람의 사랑 이야기, 권력, 투쟁, 그리고 여행이다. 서점에서 파는 책은 모두 이 4가지를 다룬다.
그만큼 여행을 사랑한 사람이었죠. 그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행은 언제나 돈의 문제가 아니고 용기의 문제다. 돈과 시간을 걱정하는 당신, 그냥 용기만 가지고 떠나세요. 항상 우리의 곁에 계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제 근처에 계셨죠. 그들은 바로 선생님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은 당연하고요. 그 전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그리고 지금 대학교의 교수님들까지 우리는 항상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한자를 살펴볼까요? 선생님은 먼저 선자와 날생자가 합쳐져 만들어진 말입니다. 말 그대로 먼저 태어난 사람이란 뜻이죠. 우리의 인생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선생님이라는 단어의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먼저 태어난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란 말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만큼 선조들, 그리고 그의 말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다음 주 이 시간은 위인 대신 전해드립니다의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수많은 선생님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테니 꼭 한번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5월 23일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윤석준, 기술 김민준, 진행의 황정연이었습니다.